너 어디 아파? 맨날 집에서 노는 애가. 얼굴이 그게 뭐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만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제 낯빛이 안 좋아 보인다며 외모를 지적하는 일이셨죠. 네? 전 아픈 데도 없고 평소랑 똑같은데. 그리고 맨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애들 보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맞벌이 하면서 육아까지 하는 여자들도 많은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집에서 애만 키우고 사는 거 얼굴에 티내고 다니지 말고 너도 좀 꾸미고 다녀. 요새 밖에 나가봐라. 애 엄마들이 얼마나 외모를 가꾸고 사는지. 어머니, 저 일 그만둔 건 그이가 승진하면서 내린 결정이에요. 아이들 어릴 때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게 좋겠다면서요. 제가 쌍둥이 아들들을 돌보기 위해 얼마 전 일을 그만둔 걸 꼭 꼬집으시면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여보, 나 얼굴 안 좋아 보여? 어? 괜찮은데 왜? 아니, 어머니가 나만 보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대. 진짜 그런가 싶어서 어머니랑 만나는 날엔 화장도 더 신경 쓰는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하셔. 그건 엄마가 당신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무지 시어머니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어 당황스럽던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동네 떡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요새 며느리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시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강해 보이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별일 없는데. 그래? 이상하네. 생기도 없고 꼭 아픈 사람처럼 집에만 있다고 해서. 네?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안색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엄마, 할머니가 엄마 못생겼대. 뭐? 저번에 엄마 없을 때 놀이터에서 그랬어. 너희들도 예쁘게 화장하고 일하러 가는 엄마가 더 좋지?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쁘다고 엄마한테 말해봐. 손자들한테도 제 외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종합해보니 제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갔으면 해서 심술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기로 했죠. 여보, 나 피부과 가게 카드 좀 줘. 피부과? 어머니가 자꾸 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셔서 거울 볼 때마다 진짜 그런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자 티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이참에 관리 받아보려고. 다음날 전 남편에게 카드를 받아 피부과에 가서 시원하게 결제를 했습니다. 확실히 관리를 받으니까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주변에서도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넌 얼굴이 그게 뭐니? 방금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꾸미고 살라고 타일렀는데. 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오늘은 좀 찍어 바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니? 저희 집에 오신 시어머니가 또 제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며 잔소리 시동을 거시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 보일 텐데 기를 쓰고 얼굴 안 좋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요. 요 근래 피부과에 들인 돈이 얼만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계속 얼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셔서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관리 좀 받았어요. 뭐? 피부과? 얼마나 들였는데? 패키지로 200만원 정도요? 200? 근데 아직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거면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건가 봐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낯빛도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애들 보느라 몸이 허해져서 그런 것 같아. 한의원 가서 진맥 받고 보약 좀 지어 먹어야겠어. 전 일부러 남편한테 보약을 지어 먹어야겠으니
돈을 달라며 능청스럽게 굴었습니다. 외벌이 아들 안쓰러워서 며느리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외모 공격한 거였는데 반대로 제가 남편 돈을 더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얄게 오르셨겠어요. 보약은 무슨? 아깐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만 좋구만. 넌 건강해 보이니까 그럴 돈 있으면 일비나 보약 한참 지어 먹여. 결국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는 나한테 꾸미고 다니라고 하시더니 도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그 후로는 제 얼굴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남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니까 잘 챙겨 먹이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아무튼 시어머니 덕분에 피부 관리도 받고 저만 이득이었으니 걔나 심술 부린 게 엄청 후회되시겠죠. 결혼 전 하던 사업이 잘 되면서 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보다 여유가 있던 제가 집을 장만해 왔죠. 나 돈 버는 재주 말고는 없는 거 당신도 알지? 나도 당신이 설거지하면 불안하고 찝찝해서 싫어. 내가 하는 게 속 편하다니까? 뭐? 찝찝해? 집안일에 취미가 없는 저와 달리 혼자 살 때부터 요리도 잘하고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는 남편이 집안일을 맡아주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보, 나 이제 슬슬 일하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네. 남한테 우리 애를 맡기는 거 싫고 양가 부모님은 다 멀리 살고 계시니까 난 당신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랑 살림을 전담해서 맡아줬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럼 나도 마음 편하지. 가정주부로 사는 게 더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당신 혼자 버는 것만 해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는데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돕고 있던 남편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 잘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부부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워낙 먼 곳에 떨어져 살기도 했고 자주 뵐 일도 없어서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좀 자랐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동안 와 계시게 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너희들 사는 거 말로만 들었지. 정말 하루 종일 내 아들이 집안일 하고 사는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네? 그 대신 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요. 저희 두 사람이 합의하에 역할을 분담한 거고 저희는 아무 불만 없어요, 어머니. 돈 좀 벌어오는 게 대수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는 남자가 음식하고 청소하는 가풍은 없다. 시어머니가 잔뜩 골이 나셔서 갑자기 가풍 얘기까지 하며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저희 집에서는 남자도 집안일 하는 가풍 있어요. 부부는 서로 다른 가족끼리 만나는 거니까 어느 한쪽 가풍만 따를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 말 없으신지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인기척도 없고 조용한 겁니다. 뭐야? 다들 어디 갔지? 주방이랑 거실도 엉망이고 집골이 이게 뭐야? 얼마 후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밖에서 저녁 좀 사 먹고 왔다. 네? 저도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저한테도 연락 주시지. 미안, 당신 배고프지? 내가 금방 차려줄게. 차려주지 마.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챙겨 먹으면 되잖아. 불쌍한 내 아들. 맨날 집안일에 묶여서 숨도 못 쉬는 것 같아서 내가 나가자고 한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절 골탕 먹이려고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남편을 집안일에서 해방시켜줄 줄 아셨나봐요. 어머니, 그럼 이 사람 대신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요. 뭐? 당신은 내일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어머니가 다 하실 거니까. 저 아침 7시에 출근하는 거 아시죠? 아침에 밥 못 먹으면 일 못하는 사람이니까 꼭 차려주세요. 열받은 전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저녁은 혼자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 밥이 이게 뭐예요? 뭐가? 네가 밥 해달라고 해서 밥 해줬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며느리 아침밥 차려주는 나 같은 시엄마가 어딨니? 그럼 제대로 해주셔야죠. 어제 아침에 먹고 남은 밥으로 볶음밥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 빨래 구분도 안 하고 세탁기를 돌리면 어떡해요? 왜? 양말이랑 수건 분리해서 넣었는데. 옷색도 구분하셔야죠. 밝은 색은 밝은 것끼리, 어두운 색은 어두운 것끼리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날부터 전 일부러 더 까탈스럽게 굴며 시어머니께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부려먹고 살았냐고 눈물까지 보이며 저한테 독하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집안일 하는 건 안 되는데 여자가 돈 벌어오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저 일 그만두고 이 사람한테 일하러 가라고 할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요? 아내 덕분에 이렇게 큰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거라고요. 부자 며느리가 집까지 해온다고 좋아하실 땐 언제고. 아니, 난 더 생각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 불화 그만 일으키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결국 그동안 참고 있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던지 다시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안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싫어하실 거면서 필요할 때만 부부 역할을 나누는 게 황당합니다. 각자 잘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주변에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라곤 남편과 저 둘뿐인데다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고 저녁도 자주 외식을 하다 보니 항상 밥솥에 밥이 남게 되는 겁니다. 밥솥에 밥을 오래 넣어두니까 딱딱해지고 맛도 없네? 그냥 즉석밥을 사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지어놓은 밥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새밥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장 실행해봤는데 바쁜 아침에도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남편도 아는지 모르는지 차려주면 잘 먹길래 굳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근처에 사는 시누이가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저 밥 좀 주세요. 뭐 시켜 먹으려다가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오빠는 또 낚시하러 갔죠? 네, 아가씨. 어서 와요. 근데 어쩌죠? 밥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 냉동밥 먹으면 되겠네. 잠깐만 기다려요. 냉동밥이요? 밥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먹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요새 우리 부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오빠도 그걸 먹는다고요?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을 텐데. 별말 안 해요? 네, 잘 먹던데요? 전 그냥 안 먹을래요. 맛도 없을 것 같고 좀 그래서요. 밥은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냉동밥을 주겠다고 하자 싫었던지 시누이가 급히 돌아가길래 저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너 밥 냉동해 놓은 거 얘한테 먹인다면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네? 어머니, 근데 냉동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거 아니고요. 더 몸에도 좋다고 TV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밥은 갓 지어서 먹는 게 제일 몸에 좋고 맛있는 거지.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걸. 그걸 귀찮아서. 아니 그게 시누이한테
사실을 전해 듣고 달려와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께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의 반응이 더 황당했어요. 뭐? 그럼 요새 내가 먹은 게 냉동밥이라는 거야? 어쩐지 배가 아프더라니. 배가 아팠다고?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 오해하시게 당신까지 왜 그래? 지금껏 맛있다고 잘만 먹어놓고선 셋에 전환하는 남편한테 더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새 밥만 해먹이고 키웠으니까 그렇지. 너도 얘한테는 꼭 새 밥 지어줘라. 확인 전화 할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결국 두 사람이 합공하는데 못 이겨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순순히 져줄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날 갓 지은 밥 맞지? 밥솥파 오늘 지은 거야. 난 미리 냉동밥 만들어서 넣어둔 거 먹을 테니까 당신은 밥솥에 있는 밥 먹어. 그날부터 남편은 밥솥밥, 전 냉동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줄 것이지. 역시 갓 지은 밥이 최고야. 지금까지 냉동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잘만 먹었으면서 입만 살았네. 남편은 좋다며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날 뭐야? 밥이 좀 딱딱한데? 어제 밥이야? 응, 밥 한 번 하면 이제 먹는 사람 당신뿐인데 당연히 남은 밥이지. 요새 계속 저녁도 먹고 들어오잖아. 있는 밥 놔두고 또 새 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먹어. 일부러 6인용 밥솥에 가득 차게 밥을 지어뒀더니 계속 남게 됐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날 한 밥을 먹게 된 남편의 입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렇게 말라붙은 데다가 딱딱해서 못 먹겠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지? 냉동밥 먹기 싫다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럼 이제부터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하루 먹을 밥 직접 지어 먹던가. 난 냉동밥 먹으면 되니까. 그랬더니 당했다 싶었는지 씩씩거리더니 자존심에 그러겠다고 하길래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썼죠. 그 후 일주일 정도 자기가 해먹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냉동밥 줘. 왜? 당신은 냉동밥 먹으면 배 아프다며.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위장을 가진 분인데 직접 갓 지은 밥 계속 해 드시지? 물량 맞추는 것도 힘들고 매일 남은 밥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무튼 내가 미안해.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반찬까지 직접 만들어 먹게 해줄 테니까 잘 생각해. 결국 직접 해보고 깨달은 남편이 안 되겠던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확인 전화에 갓 지은 밥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알아서 해주던데요. 갓 지은 밥이든 냉동밥이든 몸에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해먹을 거 아니면 차려주는 걸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